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0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휴무 쉬고 계시는데 간략하게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시장 전반의 흐름,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반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또 인제 주말 미증시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뭐 이러면서 또 3대 지수가 급락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듯한 이런 시장 분위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시장 불안 요인 이런 부분은 결론은 인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된 내용입니다. 물론 인제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 고공행진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현상을 보이긴 하나 현 국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보통 인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변동이 크게 나타나거나 또는 주가가 많이 빠지고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고점의 신호와 바닥의 신호를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제 정세가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한 요런 모습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대강 기조가 계속 전개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또 인제 중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하고 중국하고 대만 문제, 또 최근에 사우디의 그 감산 결정에 대한 미국하고의 또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그리고 인제 주말에도 계속되는 북한하고의 문제, 참 진짜 힘겹고 어려운 이런 국제 정세가 전개되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은 인제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세계화는 물 건너가고 블록화되는 거죠. 그 세계화라는 것은 뭐 글로벌 시장에서 밸류 체인이 하나로 지금 진행이 됐던 거죠. 싸게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별로 서로 쪼개져서 이합 집산 같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에너지, 원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식량 같은 부분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에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 미증시 급락으로 당연히 또 월요일 장세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세는 아침부터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지금 해외 시장 동향, 특히 미증시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널뛰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제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유가 있다라면 뭐 사야 되는 것이냐. 팔 거냐 아니면 살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 관점은 아니라는 요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니다. 썸네일에 적어 놓은 내용은 뭐 2차 전지 소재의 이수학 에코프로 그리고 장비의 CIS, D&T 요렇게만 적어 놨는데 기타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MI텍 또는 영풍 정밀 뭐 캔과 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종목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일단 미증시 흐름을 간단히 봅니다. 인제 해외 시장. 유럽이 떴는데 이건 뭐 별 의미 없어요. 유럽 뜬 거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7 떴는데 장중에
급등이 나왔다가 0.6으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미증시보다 먼저 마감이 되니까 미증시가 완전히 하락, 마이너스로 전개되기 전에 이런 모습이어서 별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 지수가 1.34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하루 만에 급락이다 이러면 굉장히 또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목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면서 급반등한 거에 장대 양봉이 한 3분의 1 정도 빠진 거니까 뭐 크게 우려할 부분 아니에요. 주가 많이 뜨면은 완급 조절이 나오죠. 그래서 그 완급 조절이 적당히 나왔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기술주들 전반 하락의 모습이 전개되면서 좀 3%대 조정의 모습이고요. S&P 500도 역시 2.37 조정의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하락이 깊은 모습이 전개돼서 월요일 날 우리 증시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런 거예요. 월요일 날 미 증시가 또 뜨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음양으로 저점을 잘 만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래서 금리를 갖다가 계속 막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동이 크게 나온다고 그래서 뒤늦게 여기에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목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의 모습을 보면은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최근 안정된 흐름은 뭐 외국인이 주도했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주말에 조정받아도 뭐 크게 우려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려 없다. 그럼 뭐 마찬가지로 000, 660, 하이닉스의 주가도요. 사실은 지금 이 대형주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간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미증시 하락에 따라서 지금 아침에는 개파락이 나올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은 미증시 하락분을 아마 초반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내지 1시간 정도 하락이 전개될 텐데 거기서 이제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전개되는지 또 월요일 날 전개되는 미증시 선물의 모습을 우리가 참고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유튜브를 지금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를 매일매일 방송을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동향에서 보면은 이 수급 동향 그대로 지금 전개됩니다. 누구의 수급 동향이냐? 외국인 수급 동향. 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장 마감 무렵에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거 한번 참조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요. 특히 이제 선물 같은 경우 이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은 선물이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요. 현물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물 같은 경우 만계약, 장 마감할 때 만계약이었죠. 3시 30분에. 근데 선물 마감이 끝나고 나니까 만계약 샀던 선물을 4천 계약밖에. 그리고 6천 계약 팔은 거잖아요. 6천 계약 팔았으니까 외국인은 사실은 주말에 월요일장을 하방으로 그런 거예요. 선물로는. 물론 그 전에 그 전날에는 거꾸로 상방으로 지금 선물을 했던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방송에서는 그 유튜브 거기에서는 하방으로 월요일을 걸었다. 그래서 월요일장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항상 예, 동성님 안녕하세요. 장 마감의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된다. 예, 불사라비아님 뭐 다 걱정이죠. 예, 걱정이죠. 그 뭐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거기에 뭐 너무 염려하지 말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크게 나오는 증시는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지금 호재가 있나요? 호재 없죠.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이렇게 떴냐?
외국인이 사서 외국인이 그냥 뭐 할 일 없이 그냥 사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전반의 주식은 월요일 날 미증시 급락이 나왔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다 빠질 것입니다. 아니, 시장이 다 빠질 것입니다. 거기에 위축되지 말고 종목별로는 대략 매수의 관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앞만 봐도 이건 이제 우리가 뭐 실적이 좋아졌니, 뭐 앞으로 전망이 좋으니 이런 거를 차지해 두고라도 계속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지만 왜 안 나오시나? 자, 네이버. 저는 앞만 봐도 네이버도 당연히 월요일 날 조정을 받겠죠. 그 조정을 받지만 아마 저점이 15만 5천 원인데 저점을 깨는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밀리면은 사야 되고 오르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니까 물량을 계속 확보하자라는 전략이에요. 네이버, 카카오. 제가 보는 네이버의 주가는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17만 원에 좋다고 못 사서 좀 아쉬워하고 대략 20만 원, 21만 원 나왔는데 지금 5만 원짜리예요. 카카오가 5만 원, 네이버가 지금 현재 가격 제가 오랜 세월 증시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급락이 장기적으로 전개됐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기회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미증시 급락이니까 월요일은 다 빠져요. 카카오도 빠지겠죠. 네이버도 빠지겠죠. 그럴 때 이런 주식은 더 확보해야 된다. 다만 이제 오늘 카카오가 그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인한 지금 카카오 서비스가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런 건 단기 이슈여서 크게 우려할 부분이 없어요. 반복적 지속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은 화재로 인한 일시적인 부분이냐, 이런 걸 봤을 때에는 그건 뭐 큰 우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카카오 그대로 홀딩 전략, 그리고 빠지면은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종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은 너무 많아요. 투자할 만한 종목은.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종목군들의 추이를 주로 봐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이 캔코아는 우주항공 관련 최근에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빠지지 않고 그냥 저점을 좀 높인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이 캔코아를 투자하는데, 물론 제가 말하고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건 좋지만 뭐라고 말씀 못 드리죠. 근데 이제 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차트에서는 대략 한 16만 원대가 고점인데, 저는 16만 원이 정정합니다. 16,000원대가 고점인데 16,000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 캔코아를 보유하신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 5G에서는 이제 서진 시스템이죠. 서진이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얘는 월요일 날 빠지나요, 안 빠져? 얘도 빠지죠, 또. 당연히 빠집니다. 빠지는데 거기에 위축될 필요 없다. 가령 신규로 투자한다. 그러면 빠질 때에는 사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통신은 당연히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플라잉카 이런 부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현실화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최바닥권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 하락에 약간 데미지를 입기는 했지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풍정밀은 상당히 자산 가치가 좋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가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자산 가치 좋은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이건 이제 중소형주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고공행진의 모습을 보이고, 물론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시세를 빠르게 주지는 못하지만 기업 내용은 말씀을 드렸죠. 2분기 그 수주가 사상 최대 분기 수주.
그리고 투자유가증권, 고려아연에 투자한 내용하고 영풍에 투자한 내용, 그리고 자산, 현재 갖고 있는 현금, 요거를 고려하면은 지금 현재 영풍정밀의 시가 총액의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는 사실은 이 영풍정밀을 17,000원 정도 봅니다. 지금 1,700원인데,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13,000원, 14,000원 요 정도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기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빼어난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사실 이제 중소형주들은 별로 빠지지 않은 대표적인 종목의 하나죠. 그래서 영풍정밀 괜찮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또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제 MI텍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MI텍. 비혈관용 스텐트. 그래서 인제 요 MI텍이 인제 최근에 조정을 갖다가 4거래일 받았어요. 그리고 인제 주말에 한 7% 반전인데 뭐 전체 흐름은 그냥 무난하죠. 주가가 인제 조금씩 막 하락하다가 하루 딱 들어올리니까 최고점. 아까 인제 영풍정밀도 그렇고 MI텍도 그렇고 고점 부근에 요렇게 진행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주식들은 뭐 기술적으로도 전혀 훼손이 안 된 고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요 MI텍도 여러분 아이고야. 콜킬님한테 안녕하세요라고 친 게 또 이상한 문자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기 요 MI텍의 주가는 이제 비혈관용 스텐트 세계 5위고 해외 수출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괜찮고 요번에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1위의 기업이에요. 관련 업종에서.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분을 다 매각하는 요런 부분. 그래서 인제 좀 더 공격적인 요런 행보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서 요 MI텍 다음 주에는 인제 MI텍 아까 말한 인제 종목군들하고 또 MI텍 그리고 인제 2차 전지는 우리가 성장하는 건 뻔히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인제 주가라는 게 많이 오르면 조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 소재에서는 이수화 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소재에서는 이수화하고 에코프로는 이제 신고가 내기 뭐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요 이수학은 상대적으로 이제 조정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얘도 월요일 날 빠지잖아요. 지수가 빠지면 전체적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요런 그 흐름이 전개되는 모습을 갖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많이 빠지고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인데 월요일 날 빠지게 되면은 반전이 충분히 전개되는. 그러니까 소재에서는 이수와 에코프로 물론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여러 종목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제 장비 사실은 우리가 소재 쪽만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장비에서는 인제 CIS 요 CIS는 주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들은 굉장히 소외를 받았죠. 근데 이 CIS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해외 수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인제 아까 소재들은 저 위에서 좀 약간 조정을 깊은 조정이지만 그래도 위에서 노는 모습. 가령 뭐 인제 이 수학을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인제 다시 재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라면 CIS 같은 경우는 시세를 전혀 못 줬죠. 그러니까 인제 이수학하고 지금 저기 에코프로는 소재 그리고 인제 CIS는 장비. 근데 이제 소재라는 것이 인제 2차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소재들이 뭐 전해질, 분리막,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이 장비가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비가 너무 소외를 받았어요, 좋은 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이 CIS의 주가를 관심이 필요하다. 장배에서는. 근데 얘가 내일 빠지나요? 안 빠지나요? 아침에? 얘도 빠지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 주가가 월요일 날 빠지는 장에서 좋은 회사를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일단 판단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비에서는 CIS 그리고 이제 DNT 이 DNT도 역시 근데 DNT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이건 이제 대부분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부분 이제 납품하는 요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2차 전지 핵심 장비 이제 독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DNT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 빠졌는데 그래서 뭐 주식 투자가 뭐 많이 떴다고 그래서 뭐 공격이고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안정이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약간 여유 있게 본다라면 CIS 그리고 요 DNT는 그냥 무난한 장비 회사. 그래서 소재에서 이수화학 그리고 에코프로 장비에서 CIS, DNT 이런 주식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매트릭스로 많은 종목군들을 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제가 또 봐야 될 우리 패밀리 분들하고 같이 봐야 될 그런 기업들이에요. 거기 보면 뭐 히림이라든지 네옴시티 관련 여기 이제 캔코아에어로 영풍정밀 다 여기 있죠. 그리고 한일화학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시세를 줬고요. 지금 자리는 또 사야 될 시점이에요. 이게 종목을 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히림, 뭐 나노 CMS 또는 뭐 네옴시티의 뭐 히림과 데모 또는 뭐 이 지금 코아스템하고 캐몬이 합병하는 요런 모멘텀.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캐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이 좀 호전되는 요런 모습들.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어려운 장이지만 사실은 투자할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쟤도 사고 막 10주씩 다 사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투자가 좀 뭐랄까 좀 그렇게 운영하면 정신이 사납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뭔가는 선택을 하는데 단기 종목 뭐한 두세 개 정도 뭐 중기 종목 두세 개 종목 요런 정도로 투자하는 것을 권해 드리는 거죠. 중기 종목 하면은 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 요런 기업들 반도체들이 제법 지금 뜨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포탈에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서 하나 딱 선택한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지금 중기도 살 게 사실은 굉장히 많고 단기도 지금 뭐 투자할 종목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장은 지금 우리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막 또 한번 급등을 해서 야 이제 가나보다 했는데 또 주말에 또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정신 못 차리는 게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요. 흔드는 거. 확 뛰었다 확 뺐다가 뭐 떨어져 나가라 이거죠. 어디서 주가가 많이 빠진 시점에서 떨어져 나가. 니들이 떨어져 나가야지 이제 올리겠다. 그게 이제 누구의 의도다, 누구의 뭐 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전부터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지면 그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좋아 보이고 또 빠지면 에이 좋기는 뭘 좋아 이러는데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 하락의 장세를 여러분 보기 어려운 장이에요. 1년 7개월 폭락의 장이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는 설령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건 반전이 나올 시점이 다 됐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물론 아무 주식을 갖고 버티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단기는 단기대로, 중기는 중기대로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지금부터는 진짜 시장에 좀 집중하는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카카오가 약간 좀 불통이 됐죠. 데이터 센터 문제로 우리 콜킬님이 또 답답하다는데 답답하죠. 그렇게 우리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동 중에 아니면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야 맛있는 맛집이 어딘가 이렇게 치는데 네이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카톡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온 포털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암만 이리저뭐 따져봐도 펀더멘탈은 뭐 따질 필요는 없고 포털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빠진 시점에서 이 주식을 왜 우리가 지금 선택하지 못하나? 우린 시장을 너무 의식하는 거죠. 그동안 어려웠을 때. 기업을 생각한다라면 지금의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지만 나름대로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벌써 녹화 끝났어요. 그냥 일반적인 장이면 뭐 이 A 종목, B 종목, C 종목 좋습니다. 그 녹화 금방 합니다. 근데 요즘은 장이 너무 롤러코스터라니까 저도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미영님이 저 산행 갔다 왔냐? 산행 갔다 왔죠. 새벽부터 갔다 와가지고 오늘은 빡세게 운동하고 지금 한 4-5시간 동안 시장을 보고 지금에야 지금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현 국면에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불사라비아님이 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뭐 그런 부분 다 우리도 생각하죠. 11월에 지금 저기 미국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번에 저기 사우디에서 결국은 폭로하잖아요. 저기 선거 끝나고 나서 좀 감사해드려도 해라. 참 세상이 다 웃긴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우리가 모멘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가는 꼭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죠. 모두가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올라간다든지 엊그제 옵션 만기에 바닥에서 고점으로 엄청나게 상승한 모습 대한민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좋으니 나쁘니 떠들어도 외국인이 지금 연속해서 계속 거래소 시장을 사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할 때 주가의 고도의 선행성으로 이미 시작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내일 일요일인데요. 편한 휴일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부터 뭐 이게 전쟁인데 전쟁은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 아니면 좀 장기전으로 여유 있게 하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투자는 틀려지겠죠. 예, 편한 휴일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는 시간이 되는 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포소나무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마포소나무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요 위기를 이 연말 이제 2달 정도 남았잖아요. 이 연말 안에 모두 일수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예.